반갑습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의 10개 영역 중에서 수리 능력 파트를 담당하게 된 박지윤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하고 수업을 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16개 6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내용에는요. 우리 직업기초 능력을 수행하기 위한 그 수리 능력 파트에 준거해서 기초부터 개념 그리고 실전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 파트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네, 수능에서 들어보셨다고요? 자, 이 수학적인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쉽게 생각하면요. 산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수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4층 연산이라든가 방정식, 뭐 때에 따라서는 확률 문제를 풀어보게도 되겠죠. 산업 현장에 가시게 되면요. 많은 자료들을 접하게 되십니다. 그 자료들을요.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정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함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연습이요. 중구난방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공부를 하고 깊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능력이 빠르게 습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재를 토대로 어느 정도의 틀은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능력을 함양하시는 방법을 저와 함께 배우게 되시겠습니다. 자, 기존에는요, 적성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안에 우리 수리 능력 파트라는 게 있었죠. 약간의 뭐 응용 계산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뭐 이런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뭐 농도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거리를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조금 많이 풀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예시들이 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실전에서 산업 현장 가서 농도를 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리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다른 예시로 접목이 돼서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한 실전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해석 능력입니다. 자료 해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들이 주어지면요. 그 많은 수치들을 해석하시고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상사에게 보고할 때요. 이거를 다양한 것들을 자, 이 중에서 원하는 거를 캐치해서 보십시오라고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 자료가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능력들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교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개의 강의를요, 여러분들 천천히 저하고 함께 따라오시고, 그리고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 안에는요, 학습 목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죠. 학습 정리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활동을 풀이하는 해설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교재 내용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접해드릴 수는 없어요. 포인트만 잡아드릴 테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다른 내용들은 부수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 NCS의 수리 능력, NCS는 뭐의 약자였습니까? 국가 직무 능력 표준입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시켜야 되겠구나. 기업별로 따로따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통된 표준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수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적인 사고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 그리고 방정식. 우리가 고차원적인 방정식까지 해결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숫자들을 접했을 때 이 숫자들이 어느 값이 더 큰 건지,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분배 법칙이라든가 결합 법칙이라는 기본적인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칙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두 번째, 경영 환경 및 업무 수행 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을 하시다 보면요, 급속도로 변화된 것들이 제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실전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생입니다. 준비생이지만 지금 주어지는 뭐 사회에서 우리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면들에서 주어지는 자료, 뭐 언론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 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고요. 네 번째, 수리 능력 바탕으로 정확하면서 간결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간결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찌 보면 초보생 아닙니까? 쉽지 않은 내용을요, 공부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습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요, 사전평가를 좀 실시해 보도록 할까요? 사전평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리 능력이 어느 정도를 지금 기본기가 있으신지, 내 기본기가 어딘지를 판단을 해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문항은 이런 문항이 있네요. 나는 수리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글쎄요, 이거를 뭐 멋지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실전에 접해보시면서 수리 능력이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필요했는지, 얼마나 중요했는지 내가 알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 능력이 활용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업무를 지금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통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통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역시 고등학교 때 통계 부분에서 들어보셨다고요? 통계라는 거는요, 확률이 제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경우의 수가 제시가 될 수 있는데요. 통계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통계에는요,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그대로 통계를 낼 것인지, 통계라는 거는요, 어느 집단 내에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와 그리고 확률을 우리가 통계라고 하는데요. 전체를 뭐로 잡고 제시를 하냐에 따라서 이 통계가 바뀝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찌 보면요, 주체에 유리하게 통계적인 수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이긴 하나 어떤 전체를 기준으로 통계를 내냐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는 뭐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죠. 용어들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말도 있을 거고요. 분산, 표준 편차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표를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도표? 별거 아니지 않을까? 별거 아닌 도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도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섯 번째, 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의 개념과 단위와 체제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8개의 문항이 있는데요.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보실까요? 꽤 많죠? 사전평가가 지금 쭉 보시면 18개까지 있어요. 마지막에 뭐로 끝나고 있는지 볼까요?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실천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사전평가를 18개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보신 뒤에 자,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문항을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로 체크한 개수가 있겠죠? 그 개수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니까 학습 내용이라는 게 나와 있죠?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수리 능력의 첫 번째 파트, 수리 능력 파트고요. 5번째부터 7번째 문항은 기초 연산 능력이라는 파트입니다. 우리 수리 능력 파트가요, 크게 이렇게 5개로 나눠집니다. 수리 능력, 그 다음 기초 연산,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 5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기초 연산 능력이라는 거는요, 맞습니다. 4층 연산, 그리고 방정식, 확률, 경우의 수, 비와 비율,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것들 우리가 중학교 때 접해봤던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고요. 기초 통계 능력이라는 거는 또 하나의 이제 용어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어떤 숫자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평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자료들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도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도표를 작성하는 능력까지 가게 되는데요. 분석을 할 수 없다면 작성도 할 수 없겠죠. 분석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작성 능력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되지 않으면은요, 완벽하게 수리 능력을 판단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5개의 영역을 모두 다 함량해 주셔야 되고요. 어느 하나라도 구멍이 나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수리 능력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감이 아직 안 오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학습 활동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A 부서는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의 2분의 1은 사무용품을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돈의 4분의 3은 부서의 회식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남은 돈을 알아보니까 15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럼 A 부서가 처음 받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벌써 깝깝해지신다고요? 직무생활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저는요, 예산팀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의 기초 능력이라는 수리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에 들어가실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기를 함양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약하다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런 문제에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리 능력의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수리 능력을 통해서 주어진 업무 상황의 최적의 업무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수리 능력을 배우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리 능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행착오 방법을 탈피해서 변수를 도입하고 실을 세우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낸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업무 생활은요, 시행착오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행착오가 있다 보면은, 업무 수행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이 사원을 글쎄, 현장이 조금 적합하지 않은 사원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네. 현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기본적인 모든 능력을 함양을 하고, 그 다음에 숙지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수리 능력 파트를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 봅니다. 기초 연산 능력 파트가 있고요. 기초 통계 능력 파트, 도표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도표를 장석하는 능력, 작성하는 능력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기초 연산 능력이라는 거는요, 기초적인 사측 연산이라든가 계산하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안에는 어떤 세부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과제 해결을 위해서 연산 방법을 선택을 하면서 연산 방법에 대한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결과의 방법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기초 연산 능력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기초 통계 능력을 한번 볼까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수준의 뭐 백분율이 있고요. 아니면 평균, 확률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 능력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지를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 통계 기법을 선택을 한 뒤에 연산을 이제 기초적인 연산 능력을 함양을 한 뒤이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결과와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적절하게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양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도표 분석 능력을 볼게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표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림이라든가 표라든가 그래프를 얘기하겠죠. 그래프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뭐 막대 그래프라든가 층별 그래프, 원 그래프, 이 그래프들은요, 각각의 요구하는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방법에 따라서 그래프를 선정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원 그래프 있습니다. 이 원 그래프는요, 각각의 품목별로 비중을 표현하는데 적절하게 쓰이는 그래프고요. 막대 그래프라는 것은 수치간을 비교할 때 쓰는 그래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뒤로 가서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배우도록 할게요. 도표에 대해 제시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요. 그 정보를 적절하게 해석을 하신 뒤에 업무에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도표 작성 능력 보면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표는 그림이 있고 표가 있고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와 이 그림과 이 표를 어떤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실지를 작성하는 능력, 그 능력을 함양하는 구간이라고 보세요. 도표를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제시 결과를 또 평가하게 됩니다. 자, 수리 능력 파트가요, 이렇게 크게 제가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첫 번째 4층 연산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연산 능력의 대표적인 것이 4층 능력, 4층 연산 능력인데요. 4층 연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 이 네 가지의 방법을 4층 연산 또는 4층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4층 연산 안에는 결합 법칙이라든가 분배 법칙, 그리고 교환 법칙이라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요, 곱하기를 먼저 할지 나누기를 먼저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있을 때는 어쩌습니까? 우리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있을 때는 어떤 거 먼저 해야 되나요? 3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거부터 하십니까?
나누기를 먼저 해도 상관없고 곱하기를 먼저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죠. 괄호가 없을 때는요. 순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곱하기 먼저 하셔야 돼요. 3 곱하기 2 나누기 2와 2를 나눈 다음에 곱하기 3을 하시면은 틀린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3 더하기 2하고 곱하기 2가 있으면 당연히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결합의 형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괄호가 우선순위가 되겠죠. 네,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또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학습의 풀이. 우리 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A 부서가 부서 운영을 하는 데는 예산을 받았다. 종전의 활동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이 나오셨나요? 그 사이에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하고 함께. A 부서는 부서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예산의 2분의 1이 사무용품을 구입을 하고요. 남은 돈의 4분의 3이 부서 회식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돈이 15만 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받은 예산이 얼마냐고 나와 있네요. 물론 빠르게 계산을 하실 때 우리가 암산이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업무 생활 하시면 계산기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산기가 없을 때도 있고요. 그냥 계산기 없이도 한눈으로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적다, 대소를 판단하시는 것들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볼까요? 처음에 받은 예산을 제가 미지수 x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x. 이 x라는 값의 예산을 받았고요. 그 예산의 2분의 1이 사무용품이 구입된 금액입니다. 그럼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예산에 다시 2분의 1이 남아있었겠죠. 2분의 1을 사용을 한 뒤에 남아있는 금액은 2분의 1이 됩니다. 다시 이 남아있는 돈의 4분의 3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얼마의 금액이 남게 될까요? 다시 남아있는 금액은 4분의 3에 남아있는 금액 4분의 1이 남아있겠죠. 자, 비율은요. 항상 전체가 1입니다. 4분의 3을 사용했으면 4분의 1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8분의 1을 사용했다면 8분의 7이 남아있겠죠. 4분의 3을 남아 쓰셨기 때문에 4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전체 남아있는 돈은 15만 원.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잡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x라는 값을 한번 풀어보자는 건요. 자, 여기 2하고 4라는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는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하실 거예요? 2와 4를 곱해주면 좌변에 있는 분모라는 값이 없어지겠죠? 자, 곱해볼까요? 2하고 15랑 곱하면 30이고요. 30과 4를 곱하니까 120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우리가 단위가 뭐였습니까? 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20만 원.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예산을 짜시거나 그리고 도표를 작성하시거나 뭐 수리 능력을 공부하시는 모든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120만 원을 125원, 120만 원이 아니라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바뀌어버리면은요. 예산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단위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풀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기 사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사무용품가 전체를 1이라고 봤을 때 사무용품 B는 이렇게 절반입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구간이 이 반이었지요. 반을 다시 4등분을 한 거죠. 이 4등분 중에서 몇 등분이 사용이 됐습니까? 네, 3등분이 사용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네, 이렇게 봤었죠. 전체가 지금 2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구간에서 지금 4분의 3을 사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전체 1 중에서 남아있는 구간이 얼마입니까? 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이 전체를 뭐라고 봤던 거였어요? x라고 봤던 거죠. x의 2분의 1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4분의 3을 사용했으니 4분의 1. 그럼 전체에 몇 분의 몇이 남아있게 되나요? 그렇죠. 이 구간은 전체의 8분의 1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이를 해보고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4층 연산과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이용하는 학습 평가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평가 한번 달아보도록 할까요? 자, 보고서가 하나 있네요. 인구가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성별의 흡연 형태를 나타나고 있는 이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오류가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고서 한번 볼까요?
땡땡시의 전체 흡연 인구는 하루 한 갑 이상 두 갑 미만 피우는 흡연자의 비율이 27% 미만이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자, 이 표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표에 나와 있는 단위가 얼마입니까? 퍼센트라는 말이 보입니다. 나와 있는 수치들은요, 절대 수치가 아니고요, 퍼센트란 얘기인데요. 여자가 비흡연자가 70%, 그리고 흡연자가 30%라는 말이 보이죠? 70%, 30%, 여자를 전체 100%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100으로 봤을 때 비흡연자하고 흡연자가 반반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 표가요, 지금 흡연자 안에서 다시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 한 갑 미만과 그리고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 이 세 개의 수치가 얼마입니까? 30이 아니고 100이죠.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흡연자를 다시 100으로 봤을 때 각각을 세분화시켰다는 거겠죠. 흡연자를 50으로 본 게 아니고요. 흡연자를 전체로 봤을 때 각각을 세분화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도표를, 이 표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루에 한 갑 이상 두 갑 미만 피우는 흡연자의 비율. 여자는 24%, 남자는 30%입니다. 여자가 24%고 남자가 30%면은요. 이 둘의 평균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평균 구하실 줄 아시나요? 평균은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푸실 수도 있습니다. 24%와 30%의 평균은 나누기 2를 해서 27이 아닌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24와 30이라는 건 절대 수치가 아니고 뭐예요? 비율이지 않습니까? 비율만으로는 평균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24하고 30에 해당하는 구간의 인원수를 보시면은요, 여자가 지금 30입니다. 여자가 30, 남자가 50이죠. 만약에 둘의 인원수가 각각 똑같다고 했으면 둘의 평균은 정중앙 27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인원수가 누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이 50이라는 인원수가 많습니까? 흡연자가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50이라는 수치가 있으니까 남자가 많다고요? 다른 조건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성비가 150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남자의 수가 150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여자를 제가 만약에 100명으로 볼게요. 그럼 남자는 150명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 100명 중에서 30%가 흡연자라는 것은 여자가 30명이 있다는 뜻이겠죠. 남자 150명 중에서 50%가 흡연자라는 뜻은 남자는 75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론은 흡연자는 남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흡연자가 남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뜻이겠죠. 30%의 무게가 실렸다는 뜻은 이 둘의 평균은 30에 근접한 수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둘의 인원수가 동등했으면 둘의 평균이 27이었을 텐데 인원수가 동등하지 않고 남자가 많기 때문에 27에서 남자의 수치, 즉 30에 근접한 수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27% 이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27% 미만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류가 있는 보고서였네요. 두 번째 볼게요. 땡땡시의 전체 인구 중에 비흡연자의 비율이 58%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전체를 보라는 거겠죠. 비흡연자가요, 현재 여자는 70%입니다. 남자는 50%예요.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는 전체의 비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전체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여자 비흡연자입니까? 70%에 해당하는 인원수 70%면은요 0.7에 해당합니다. 이게 지금 비흡연자의 여자의 인원수예요. 남자의 비흡연자의 인원수는 150명 중에서 0.5가 되네요. 맞죠? 제가 뭘 구한 겁니까? 비흡연자의 남녀의 전체 인원수를 구했어요. 전체의 평균을 구한다면 다시 뭐로 나눌까요? 전체 인원수로 나눠야겠죠? 100명과 150명, 0.7, 0.5. 남녀의 전체 인원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100명과 150명을 합치면 250명이 나와요. 되셨나요? 자, 우리 계산해 볼까요? 100에다가 0.7 곱하면 70명 나오고요. 0.5를 곱하면 이거의 반입니다. 75명 나오겠죠. 그래서 비흡연자의 전체 인원수가 145명입니다. 우리 분모에 들어가는 값 얼마입니까? 250이죠. 자, 이 값이 지금 현재 58%가 나오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네요. 즉 58%면 0.58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가시면 되겠죠? 어떻게 갈까요? 0.58에다가 250을 곱해 보세요. 250을 곱해 보시면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145명 나오겠네요. 저는 지금 눈으로 계산을 했는데 145명이라고 지금 확인을 해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다시 위에다가 쓸게요. 145라는 값은 250이라는 값에다가 0.58을 곱한 값이
된다면 두 번째는 바른 보고서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이 지금 다르게 나온다면 두 번째도 오류가 있는 보고서가 되겠죠. 제가 눈으로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냐. 우리 250이라는 수치가 이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250이라는 수치가 나올 때는요. 4분의 1을 기억을 해주세요. 4분의 1은 소수로 나타내면 몇입니까? 0.25죠. 250과 4분의 1이 동일한 값은 아닙니다. 아닌데요. 250을 4분의 1로 표현하면 4분의 1, 0.25에다가 또 공을 몇 개를 붙여야 되는데 어차피 단위가 지금 이 보고서 자체는 단위가 틀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에 있는 절대 앞에 있는 수치, 유효 숫자만 보는 거예요. 제가 4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4분의 1이라는 거 이걸 4로 나누시면 됩니다. 4로 나누게 되면 1, 4, 5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을 맞춰주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고서는 옳은 지문이 됐었네요. 좀 쉬어볼게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땡땡시의 여자 흡연자와 비흡연자와 남자 비흡연자를 비교했을 때 여자의 비흡연자가 많은지를 봐달라고 하네요. 많은 게 맞나요?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비흡연자가 몇 퍼센트가 있었습니까? 70%가 있었어요. 남자는 몇 퍼센트 있었습니까? 50%가 있었죠? 여러분, 이거는 100명과 실제로 150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인원수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인구가 전체가 몇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500만 명이라고 했죠. 그럼 500만 명 중에서 이쪽이 100을 차지하고 이쪽이 150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자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두 개 이거 합쳐보면 250명 아닙니까? 250명 중에서 100이면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2입니다. 5분의 2라는 거는 전체로 5로 나눴을 때 2에 해당하는 실제 인원수는 200만 명인 거고요. 실제 인원수는 300만 명이 된다는 뜻이겠네요. 됐습니까? 200만 명 중에서 우리가 70%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140만 명이 될 거고요. 이쪽은 반이기 때문에 150만 명이 되겠네요. 자, 여자 비흡연자보다 남자 비흡연자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틀린 거예요. 오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땡땡시의 전체 흡연자 수가 210만 명이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네요. 우리 방금요 140만 명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150만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150만 명이 되고요. 나머지가 60만 명이 될 테니까 이 둘의 합은 210만 명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제가 학습평가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제 강의는 아무래도 이제 핵심을 요약을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교재에는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풀이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교재를 판단을 하셔서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강의에서 가급적이면 뺄 거고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공부를 하시면서도 질문이 있을 법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각고 수업을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설명이 만약에 약간의 불충분한 내용이 있어서 약간 못 알아듣겠다, 중간중간에 너무 스킵을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수업을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습평가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학습 정리 볼게요. 자, 우리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네, 직업의 기초 능력이 수리 능력이라는 건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요구가 되는 사칙 연산과 기초적인 통계, 그리고 도표를 이용해서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수리 능력 안에는 기초 연산 능력과 기초 통계 능력, 도표를 분석하는 능력, 도표를 작성하는 능력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인으로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기초적으로 이런 4층 연산이 있어야 되고요. 4층 연산에 필요한 수에 관한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계산법을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요 1주차 수업 첫 번째 수업은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수리 능력이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셨습니까? 네, 우리 다음 회차부터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